이번 주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맞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정장이 언제까지 올지 그리고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가가 왜 빠졌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롬 파월이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2차례의 금리 인하만 하겠다라는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시장은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차례만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에 물가지수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개가 낀 밤에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발언을 했냐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경제 정책, 예를 들어서 관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렇게 대놓고 트럼프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개가 낀 밤에 운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매우 강하고 내년까지도 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립금리가 장기적으로 3%에 근접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중립금리가 3%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덜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4.4%대에서 이제 4.6% 거의 5%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고 향후 금리 결정이 경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번에 제롬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행정부에서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계속 떨어질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단 2차례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이번 연준 미팅은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나게 파티를 하고 있었던 이 시장의 노래가 갑자기 꺼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급등주들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예를 들어서 양자 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QUBT가 40% 하락했고 드론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FOMC 당일날 IWM이 고점에서 6% 정도 빠졌고 하루 만에 6%나 빠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N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었을 때 그 8월 달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트럼프 행정부랑 관련이 있는데 정부 셧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셧다운이 뭐냐면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부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대통령 간의 예산안이나 지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요. 그래서 국립공무원, 일부 연방기관 등 운영이 중단이 되고 공무원 임금이 지연이 됩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일부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일하거나 강제 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있는데 정부 계약이 중단이 되고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민간 기업에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부 셧다운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공무원들 임금 지연,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생기게 됩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의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정부 셧다운까지 24시간 남았습니다. 이 예산안을 24시간 안에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정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크게 경제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예요.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2주일 안에 끝납니다. 2주일보다 더 지속되어도 현재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부 셧다운이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표 나온 걸 보면 GDP 성장률 최종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2.7%에서 2.8%였습니다. 그런데 3.1%가 나왔어요. 그래서 GDP 성장률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제롬 파월 말대로 내년까지 경제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 비즈니스랑 이 경제를 계속 밀어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는 있겠지만 경제 자체는 강하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 현재 월가 컨센이고요. 그래서 이 셧다운이 있어도 한 달 정도 지속될 거 아니면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조정에 들어가냐 마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롬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코로나 주가 폭락이 있었을 때 만큼 하루치 주가 폭락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정에 들어가냐 마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단을 찍었죠. 하단을 찍고 내려가냐 마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정치적 불확실성, 정부의 셧다운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거의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준에서 상승 노래를 꺼버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 셧다운이랑 이 정치적 갈등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계속 주가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단을 찍었습니다. 하단을 찍고 이제 다음 지지선은 502불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고 큰 근본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음 지지선은 482불입니다. 그래서 500불에서 더 떨어지면 이제 진짜 조정으로 가는 거죠. 그 지점이 딱 고점에서 10% 빠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점에서 몇 퍼센트 빠졌냐에 따라 다른데 고점에서 10% 빠지면 조정장이고 고점에서 20% 빠지면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조정장 혹은 하락장까지 돌입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지표를 보면 방금 봤듯이 GDP 성장률 괜찮고 고용시장 괜찮고 이제 내일 PCE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고 경제가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장에 PCE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502불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 정도 추가 하락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502불 지켜주는지 봐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면 테슬라 고점이 483불이었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13% 정도 빠진 상태이고 거의 시가총액이 메타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뻔했죠. 1.5조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고점에서 현재 1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471에서 404까지 큰 갭이 있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502불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테슬라도 404불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오전장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20불을 딱 찍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점에서 무려 5%나 상승했습니다.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셧다운이랑 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혜택도 많이 있겠죠. 정책으로나 규제로나 혜택도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오히려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오늘 QUBT 같이 50% 가까이 빠진 종목도 있었고 리게티도 고점에서 30% 하락했는데 아이온큐는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이평선 30, 일선까지 30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펠란티어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정이 온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고 AI 쪽으로 그리고 드론 쪽으로도 협력을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펠란티어는 조정이 온다면 72불, 많이 온다면 66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66불까지 내려온다면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기 11월 달에 이평선 30을 찍고 올랐죠. 이번에도 이평선 30까지 온다면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금요일 장에는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2.5%로 잡혀져 있고요. 9월, 10월, 11월 연속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는 컨센이 잡혀져 있습니다. 금원 PCE도 마찬가지로 2.9% 컨센서스로 계속 2개월 연속 상승할 거라고 컨센이 잡혀져 있고요. 물가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좋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번 주에 크게 주가가 하락한 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주가가 계속 하방 추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